1952년 10월 6일 오후 7시 15분. 시기가 너무 안 좋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빗소리 때문에 찾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오후 7시 15분이면 10월이니까 이미 해는 떨어진 거죠. 네. 자, 그렇게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백마고지. 그런데 이때 돌격! 백마고지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우렁찬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기다! 돌격 신호에 맞춰 중국군은 백마고지를 향해 맹렬하게 돌진하죠. 와, 근데 엄청 많아. 3개 사단으로 구성된 중국군 38군이 백마고지를 기습 공격한 겁니다. 반면 고지를 지키는 국군은 오직 9사단 1개의 사단뿐이었습니다. 수적 우세를 무기로 중국군은 고지를 향해 맹렬하게 돌진하죠. 이야. 게다가 이 38군은요, 중국군 사이에서도 잘 싸우기로 소문난 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군이 처음에 넘어왔을 때 이 389는 미군의 한 개 사단을 괴멸시킬 정도의 전투력과 강하고 정말 잘 싸운 부대였다. 약간 특수부대 그 안에서 특수부대 중에 특수부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389는요, 마오쩌둥으로부터 만세군이라는 영웅 칭호를 받았을 정도로 정말 알아주는 부대였습니다. 또 고지 쟁탈전을 위해 약 3개월 동안 전문적으로 훈련까지 받은 최정예 부대원들까지 있었습니다. 아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중국군의 사전 준비는요, 무척이나 철저했습니다. 이 중국군은요, 대규모 공격에 나서기 전 먼저 교란 작전을 펼칩니다. 백마고지에서 북쪽으로 약 5km 지점 떨어진 이 중국군 수종이 수문을 폭파시킨 뒤 전투를 시작하거든요. 백마고지 그 후방을 감싸고 있던 역곡천을 범람시켜서 국군의 병력 증원과 보급을 차단하려고 했던 겁니다. 병참선. 네. 그렇죠. 결국 국군 구사단은 백마고지에 발이 묶인 신세가 되고 맙니다. 중국은 대부대입니다. 연대병력 이상입니다. 무전 연결 아직이야?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자, 그렇게 고립된 고지에서 시작된 불리한 싸움. 자, 이 첫날의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그 알 수 있는 증언이 남아 있는데 우리 박훈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첫날 밤에 얼마나 포를 쏘았던지 포신이 뻘겋게 달아서 물을 퍼다가 끼얹어야 했고, 아이고야. 집안이 내려앉아 나무 토막으로 포상을 고정시키면서 밤새도록 쏘아댔다. 이거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포나 이제 총을 많이 쏘면 그 쇠가 빨갛게 될 정도로 그 연사를 계속해야 되는 그 정도로 총알이 모자랄 정도로 계속 쏜 거예요. 하루 종일 전쟁을 치열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아비규환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이 중국군 공세에 불안감은 커져가는 상황. 자, 그런데 이때 이를 악물고 백마고지 전투의 승리를 다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 우리 동현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그 백마고지 전투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1952년 5월 구사단장이 되어 백마고지 전투를 이끌게 된 지휘관 김종호 사단장입니다. 김종호 장군 같은 경우는 6.25 전쟁 초반부터 엄청난 활약을 했던 장군입니다. 특히 6.25 초반에 춘천 전투에서 여기를 성공적으로 방어를 하면서 북한군의 작전 계획 자체를 무력화시킨 인물이었기도 하고요. 너무 중요한 데였죠. 네. 와, 핵심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막 승승장구를 하다가 오점을 하나 남기고 말았어요. 뭐요? 51년 5월 달에 강원도 인제 현리 인근에서 중공군의 공격에 이분이 이끌던 국군 3사단이 거의 붕괴되고 맙니다.
거의 전멸 수준으로. 네, 이때 이제 돌파구가 너무 크게 형성되고 동부전선 자체가 이제 무너지는 바람에 사실 이제 미군으로부터도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고,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내가 다시 중공군하고 리턴 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이 복수심에 마음이 그렇죠. 들떴겠습니까? 야, 각오가 남다르겠다. 아니나 다를까 10월 6일 오후에 시작된 전투는요. 10월 7일까지 단 하루 동안 무려 4차례나 공방전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중국군과의 치열했던 첫 전투를 무사히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와, 대단하다 진짜. 자, 동현 씨, 이때 중국군의 이 기습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예, 근데 사실 모든 이 전쟁이나 전투, 저도 이제 격투를 했지만 네. 이 정보가 생명이에요. 그렇죠. 예, 상대 뭐 선수라든지 전략에 대해서 미리 알면 그게 정말 결정적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 3일 전인 10월 3일 이때 중국군 장교 한 명이 귀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종호 사단장이 귀순한 장교를 조사해서 미리 좀 대비를 했다고 합니다. 중공군 군단이 여기 꼬지 서북방에 공격 거점을 구성할 거라는 첩보가 있습니다. 정보를 빼낸 거네요. 뭐 빼냈다기보다는 이제 귀순을 해서 이제 정보를 받아들인 건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행동으로 뭔가를 옮겼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역곡전이 범람될 수도 있다라는 소식에 백마고지 안에 들어가 있었던 부대들한테는 10일치의 식량, 탄약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시킵니다. 결정적인데요. 그니까 그거 듣고도 에이 이랬으면 준비를 안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큰일 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요청을 하려면 통신이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중국군의 포격 때문에 통신선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통신선을 최대한 깊게 매설해라. 30cm. 그죠. 네. 그리고 화망을 체계적으로 구성합니다. 어디 포격할 건지를 다 타겟을 다 정해주는 거. 그렇죠. 사격 구역을 다 정해놓고.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판단력이 나라를 살린 거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하지만요. 중국군은 계속해서 공격을 퍼붓습니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중국군의 어마어마한 수적 공세에 국군의 최후 저지선을 뚫고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야,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징그러울 것 같아요.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이게 정말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이때 국군은 급박하게 무전기를 들고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듭니다. 바로 진내 사격. 진짜 사격. 자, 박군 씨, 진내 사격이 무엇인지 아시죠? 사실 이게 정말 위급 상황에 하는 거고 또 방어 전술 중에 하나인데 내가 지금 우리 진지가 거의 포위되기 직전이고 정말 급박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진영에 포격을 가는 거예요. 머리 위로 포탄을 떨어뜨려줘. 네. 울며 겨자 먹기라 해야 되나? 이렇게 아니면 정말 전멸 당하는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덜 피해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쓰는 방어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진내 사격은요, 아군의 희생도 각오해야만 하는 정말 위험한 전술이었습니다. 그만큼 다급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까스로 고지 정상을 지키고 있던 국군에게 뼈아픈 소식이 전해집니다. 중국군의 공격이 시작되고 하루 뒤인 10월 7일 오후 11시 결국 최초로 백마고지 주봉까지 중국군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자, 이 국군으로서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된 거예요. 사실 이게 우위에 있다는 게 사실 엄청난 건데 뭐 적군이 예를 들어 점령을 고지를 먼저 점령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주요 목 그 길에 다 조준 사격을 미리 해놓는 거예요. 그냥 손가락만 까딱 해도 거기로 사격이 가게끔 다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밑에서 위로 올라가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상대방 우리를 다 보고 있을 텐데. 아, 올라오는 게 다 보이는 당연하죠. 너무 힘든데? 그냥 지금 말로 멘붕 왔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다시 올라가지? 자, 그런데 위기 상황이라고 우리 국군이 이대로 백마고지 포기했을까요? 우리가 전장을 지배한다. 알겠나? 누가 가장 강한가? 누가 가장 독한가?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다시 백마고지 정상 주봉을 차지하기 위해 전투를 벌입니다. 자, 그렇게 10월 8일 새벽 2시 40분 백마고지 정상 주봉을 다시 탈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야, 이거 진짜 엄청난 이거를 6탄전으로 뚫고 올라간 거예요. 이게 우리 국군 선배님들입니다.